네, 여러분, 오늘 화학수행평가 활동지 하는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이 포스터 그리라고 했는데 많이 그리셨나요? 대부분 거의 완성이 돼가는 단계일 거라고 생각하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공지 드렸듯이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 그 포스터 그린 것들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이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경 포스터를 그리고 마무리하고요. 그 밑에 설명 적는 것도 꼭 적으셔야 합니다. 그게 지금 1번 내용이고 3번 그 포스터 과제물은 언제? 다음 주에 저희 등교하죠. 그 다음 주 첫 화학 시간에 첫 화학 시간이에요. 기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따로 해야 될 것은 패들렛이라는 거에 접속을 해서 뭘 할 거냐면 기후위기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을 1개에서 3개 정도 적는 거예요. 그래서 패들렛 한번 해보신 사람 있나요? 이따가 패들렛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이 주소가 있어요. 그 주소를 강의 공지사항에 올릴 테니까 그 주소에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까? 기후위기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멸종위기에 처한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실천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선생님이 몇 가지 예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천 사항을 고르셔도 되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생각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아이는 여러분처럼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왜냐하면 본인들이 살아갈 지구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위기가 본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이들이 알기 때문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 위기에 따른 학생들의 시위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호소를 하고 또 이제 독려를 하고 이러면서 정부에 요청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아이들이 이 발벗고 나서서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있어요. 오른쪽에서도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먼저는 우리가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런 활동들을 응원해주고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쵸? 되게 큰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봅시다. 탄소 발자국 들어보셨나요? 그쵸? 탄소의 양, 사용량을 줄이자는 걸 의미로 탄소 발자국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오도록 그때 캠페인 되게 많이 했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왼쪽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일단 자동차 이용하지 않기, 그래서 단거리 걸어 다니기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참 의아해할 수 있는데 채식 위주의 식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온실가스 발생 원인 중에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가축을 기르면서 나오는 메탄가스예요. 그러니까 가축의 생체 활동, 트름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아니 뒤로 나오는 가스들 그런 것들이 되게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참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웃길 수도 있을 일이지만 진짜 심각한 일이래요.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사가 나온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실천사항에 이제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단거리 걸어 다니기 아니면은 이제 채식 위주의 식단도 괜찮고 아니면 밥을 먹을 만큼만 그죠? 우리 옛날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 급식실 가서 밥을 먹을 만큼만 조절해서 먹기 이것도 되게 큰 영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온실가스의 주된 원인이 우리나라에선 특히 석탄 화력발전 현황 때문에 봅시다. 여기 보시면 국내 미세먼지 최대 단일 배출원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라고 써 있죠. 뭐예요? 석탄 화력발전소. 석탄을 사용해서 화력발전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엄청난 화력발전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밑에 보면 석탄 발전 비중이 0% 목표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7기를 추가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맨 처음에 미세먼지 할 때 중국 때문에 우리가 이웃 국가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피해가 가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거의 50대 5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자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화력발전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화력발전소 왜 만들어요? 전기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 전기 소비가 만만치 않아요. 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여름에 천국이죠. 그렇죠? 다른 유럽 국가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막 공공기관 가도 한여름에 엄청 더워요. 에어컨을 진짜 약하게 틀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기는 했으나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때요?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음식점부터 해가지고 다들 너무 추울 정도로 에어컨 틀어놓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보면은 그게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틀어놔요. 그래서 이제 뭐 온도를 어느 정도로 맞춰서 틀자 막 이런 운동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는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불도 자주 끄고, 그렇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제일 멀지막에 나가는 친구가 불 끄는 거 그거 하나로도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면 에너지 사용량을 주는 거죠. 그렇죠? 에어컨 틀 때도 너무 춥게 온도를 낮추지 말고 그 다음에 난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옛날에는 그냥 무심코 아 그래 이랬는데 이제는 진짜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이것들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지킬 필요들이 있어요. 또 생각해 볼 게 뭐가 있을까요? 소비. 공장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이유는 뭐예요? 소비가 그만큼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소비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아요. 예전에 텔레비전보다 깜짝 놀랐는데 그 어떤 연예인인지 누가 나왔는데 막 신발이 막 몇백 개가 있는 거예요, 집에. 그렇죠? 뭐 취미로 모으고 이런 것들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신발 하나하나가 만들어질 때 공장에서 들어간 전기 에너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필통 안에 펜 몇 개 있으세요? 그쵸? 많죠. 무수히 많죠. 그 펜들 다 쓰지 않는 경우 많잖아. 근데도 또 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고 그런 이제 장점들도 있지만 좀 살 때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돼. 이게 진짜 필요한 펜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성장과 소비를 여지껏 모든 광고에서도 계속 광고를 하잖아요. 그걸 부추기고 그래야만 내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래야만 내 생활이 행복해지는 것 같은 내 생활이. 근데 그런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아, 우리가 저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것들만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이 이제는 정말 내 삶을 위해서 정말 필요할 때인 거죠. 다음으로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봅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1차 원인이 있고 2차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할 때 미세 플라스틱의 2차 원인을 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큰 플라스틱이 이제 마모작용, 뭐 파도나 이런 거에 이제 깎여가지고 미세하게 돼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인데 그게 아니고 일단 1차적 원인이 더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품 자체가 미세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 그래서 보시면 우리 생활 주변에 제품 자체가 미세 플라스틱인 경우가 어디 있냐면 화장품 그리고 옷이에요. 옷. 봅시다. 화장품 봅시다. 여기 왼쪽 그림 있죠? 스크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세안제 33만 개의 스크럽이 포함이 돼 있고 전 세계 화장품 중 1147개가 스크럽을 사용하는데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제 미세 플라스틱 사용으로 만드는 것들을 이제 제한을 하고는 있는데 얘네들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세안을 하면서 물에 씻겨 나가면서 그게 이제 바다로 가면서 그것들 자체가 물고기들이 먹게 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하수 처리장이나 뭐 이런 정수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수돗물로 마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되게 들어가 있대요.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뭐 색조 화장, 심지어 립스틱, 아이섀도우, 하이라이터에서 번쩍번쩍 빛내는데 사용하는 게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사용 자체를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만들면 안 되는 거고 공장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우리 화장품 닦을 때 클렌징 할 때 그냥 물로 세안하기보다는 이제 티슈나 이런 걸로 닦아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로 바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실천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 사용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그것들을 바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이제 티슈나 이런 걸로 닦아내는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 섬유 뭐예요? 우리 옷이 빨면서 엄청난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조기 집에 있는 사람들은 건조 한 번 시키면 거름망에서 빼가지고 먼지가 뭐 엄청 쌓여요. 그게 뭐 옷에 달라붙어 있는 먼지라기보다는 섬유 자체가 다 빠져나오는 건데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많은 거죠.
근데 그거에 이제 건조기 하기 전에 이미 세탁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하수구로 흘러가면서 또 그 안에서 이제 바다로 흘러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을 또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는 이제 타이어.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나오는 미세먼지 또는 미세 플라스틱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 생각해 볼까요? 일단 합성 섬유 어떻게 하겠어요? 뭐 옷이 너무 더러워지지 않는 이상, 그죠? 세탁 횟수를 좀 줄이는 거. 선생님 집 애들은 특히 둘째는 한 번 입은 옷은 절대 안 입어요. 그날 밖에 나가지 않았어도 집 밖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안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선생님부터 이건 실천사항에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더러워지지 않은 옷은 몇 번이고 물론 땀이 숨겨나면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봄, 가을, 겨울에는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탁량을 줄이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겠어요? 옷 소비, 그렇죠? 옷을 많이 사지 않는 거,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실천 사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아까랑 이제 중복되겠지만 단거리는 운행을 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걸어 다니는 거,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2차 원인이 되는 세항용품, 다시 말하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의 사용량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식 주문할 때 항상 뭐 일회용 숟가락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비닐이랑 그렇죠? 그러면 일회용 숟가락 필요 없으니까 배달해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될 거고, 뭐 아이스크림 사러 갔을 때, 그렇죠? 아이스크림 땡땡 아이스크림 하면 스푼 몇 개 필요하신가요? 이럴 때 그냥 스푼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플라스틱 사용하기 줄이는데 엄청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텀블러 같은 거를 주로 사용을 하고 일회용품보다. 됐나요? 이 위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활 주변에서 내가 가장 많이 일회용품을 쓰거나 아니면 많은 소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 편의를 위해서 과잉 에너지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을 생각을 해서 이제 패들렛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패들렛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알려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공지사항에다 패들렛 주소를 띄운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지사항 란이 어디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지금 강의는 아니에요. 예전에 올렸던 강의인데 그냥 이제 예전에 올렸던 강의의 어느 부분이다. 그죠? 위치만 설명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 강의가 올라오면 이번 강의가 그럼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올린 강의가 있을 거고 이번에 그쵸? 수행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그쵸? 그 다음에 이 윗부분에 보시면 이제 수행평가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주소를 적을 테니까 그 주소를 복사해서 위에다가 창에 띄워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주소에 창을 띄워서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 이름이 김수정이죠? 그러면 이제 방이 몇 개냐면 보시다시피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는 반이 2학년 6반부터 10반까지거든요. 그럼 이제 잘 보시고 본인 반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2학년 6반이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셔야 되겠죠. 여기 2학년 6반이라고 써 있어요. 화학, 수업, 활동 과제입니다. 이렇게 아니다 나는 2학년 8반이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 반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왼쪽과 같은 화면이 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화면을 뜨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선생님이 지금 그려버렸는데 이 오른쪽 아래에 빨간색 플러스가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돼요. 이 빨간색 플러스를 여러분들이 누르시면 이런 창이 하나 떠요. 누르면서 동시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빨간색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창이 뜨고 이 창에다 작성을 하시면 돼요. 창에다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학번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2학년 7반 30번이다. 그럼 20730 쓰시고 그 옆에다 내 이름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사항을 1, 2, 3으로 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적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친구들이 들어가죠. 그럼 다른 친구 창이 여기에 또 적히고 여러분들 반 학생들의 창들이 이렇게 해서 총 종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으실 때 여러분들이 적은 걸 다른 친구들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다른 사람한테 알린 거잖아. 나 이런 실천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속을 한 거고 실천을 꼭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달쯤 다시 패들렛을 사용해서 실제로 어떤 실천을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게끔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잘 참여하면서 진짜로 실천으로 옮기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더 이상 지구가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실천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적을 것은 당일에 다 적으세요. 근데 내가 부득이하게 그 당일날 못 들어갔다. 그럼 우리가 최대 3일까지만 허용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일 포함 상일
그러니까 수업 있고 그 다음 날까지만 선생님이 창을 열어놓고 다 닫아버릴 거예요. 그럼 참여 못하면 안 되죠. 활동을 안 한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안 좋겠죠.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꼭 그 당일 포함 될 수 있으면 당일날 다 적으시고 안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이라도 적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 첫 번째 수행평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